11번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금전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 피전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쵸? 금전채권을 누군가가 압류 혹은 전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피전부 채권, 이 전부됐으니까 피전부 채권이죠.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 채무자로부터 원래 채무자한테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발령한 집행 채권자한테서 이전되는 거겠죠. 근데 그대로 이전되는 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 피전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얘에 대한 채권이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간 거니까 얘는 얘한테 원래 얘한테 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된 경우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피전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고요. 자,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데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네한테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불가분 채권자들 중에 한 명을 대상으로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러면은 이 채권이 전부 채권자한테 가겠죠. 피전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들, 얘랑 얘.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모든 채권자,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한테, 얘한테 불가분 채권자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서 이 채무자가 원래 금전 채권자의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한테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한테 불가분 채권 전부를 이행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집행 채무자니까 얘한테 전부를 이행하라고 하는 건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겠죠?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너 빨리 돈 갚아. 야,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어. 이러고? 얘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 항고 절차 단계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자, 전부 명령이 송달이 됐어요. 근데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여기서 즉시항고가 나왔는데 절차 단계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한테 송달은 됐는데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압류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부명령을
항고 법원은 전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이럴 땐 또 세금이 더 빡세네요.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제3채무자가 있죠. 자,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단 말이죠.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그쵸, 이미 양도가 됐죠. 이거는 다른 사람께 됐으니까 이 채권자는 얘한테 관련 있는 애니까 이거를 압류를 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추심명령도 무효죠.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의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양도를 해버렸으니까 얘랑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위 4의 경우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자,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절차상 확실하게 발부가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3채무자한테 갔는데 이게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채권이 없어요. 왜? 양도됐으니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그럼 당연히 무효죠. 압류든 전부든 무용이라는 거예요.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 당연히 채권자한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압류든 전부든 무효라는 거. 자, 12번.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부존재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저당권이 설정 당시부터 아예 없었든가 혹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했어요. 그럼 저당권도 없어지겠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매 개시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민사집행법은 낙장불입이에요. 낙장불입. 그러니까 뭐 한번 결정되고 확정되고 매수인이 돈 내고 이러면 웬만하면 취소가 안 돼요. 자, 이의 신청은 했어요. 이의 신청은 했는데 결정을 안 받았어요. 결정, 확정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만 해놓고 경매 집행 정지 결정 안 받으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무조건 이의 신청했으면 결정도 같이 받아놔야 돼요.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해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처분을 받아 정지할 수 있겠죠. 나 피담보 채무 없는데? 저당권 설정 말소해줘. 이거.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담보권을 경매 불허의 소는 불가능해요.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잖아요. 경매를 허락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청구는 당연히 소송은 불가능하죠. 저는 채무가 없는데요. 뭐 이런 거 확인 소송.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세요
라는 저당권이 없어요 라고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 이런 건 되지만 애초에 경매 개시를 불허해 주세요 하는 저기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정치할 수 없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 채권의 불성립, 소멸 또는 변제와 같은 실체상의 흠도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잖아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 경매보다 조금 더 이제 허용해주는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경매는 안 되고 담보권 실행은 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 채권의 불성립, 소멸 이런 실체상의 흠 또 경매 절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니까 이게 없으면은 아예 경매 절차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채무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의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쵸? 저당권이 말소됐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말소됐는데요 라고 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갖다 내면서 그럼 경매 절차 취소해줄게 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전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 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비록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채권에 대한 압류랑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적법해. 그러면은 당연히 피압류 채권은 이거는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자한테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 채권 자체가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래도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게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 명령은 무효지만 압류 경합이 전부 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만약에 여기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경합을 하게 되죠. 그럼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됐는데 압류 경합이 전부 명령 송달 뒤에 발생을 했어요.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거 맞는데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잖아요. 아예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에 기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할 거다 하시어서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라고 하고 있고 송달된 때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금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 명령은 무효이지만 전부 명령 송달 뒤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했으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는 말 같지 않나요? 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행권한에 기해서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한테 그 전부 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집행채권이 소멸해도
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이건 집행채권이고 이건 피전부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채권 이거를 이미 소멸을 했어도 이 피전부채권, 내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이 소멸하는 거랑 집행채권은 다른 얘기죠.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자, 사용자는 사장이죠. 사장이 근로자한테 집행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임금채권 중에 압류가 가능한 부분, 2분의 1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약간 민법이랑 섞였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있어요. 자, 임대인에게 줘야 하는, 임대인이 줘야 되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있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제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된 경우에도 어쨌든 얘한테 전부 다 뭔가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 어쨌든 아직 얘가 이 채권을 가지고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증금 의무 사이에 어쨌든 동시이행 관계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건물 인도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어쨌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돈을 줘야, 보증금을 줘야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한인 집행증서가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무효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반환해야 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한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 전부명령이 확정됐어요. 자,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확정이 됐어요. 집행권한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 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를 뭔가 집행권한을 가지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집행권한을 받을 때 기초한 원인의 법률행위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얘가 불완전한 거죠? 무효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돼요. 그쵸? 저기가 없는데, 집행 권한이 없는데 얘한테 전부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을 했다. 이미 추심을 했어. 그러면은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를 반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추심을 안 했어. 그러면은 채권을 다시 양도해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고, 전부명령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권한상의 집행채권 자체가 소멸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얘가 부당이득한 건 맞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자, 배당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배당이, 청구이, 집행 청구 또 어쨌든 채권자의 원고가 배당이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 대상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은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되게 익숙한 선지란 말이죠. 익숙한 선지인데, 자, 채권자가 있어요.
원고 소를 제기를 했어요. 뭐를? 배당이의 소를. 얘가 승소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 그러니까 배당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채권자들끼리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승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채권자, 피고로 된 채권자의 배당액만 이거를 심사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갖고 올 게 있어요. 라고 까는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두 개 다 해야 내가 승소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이게 배당액이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고 다른 채권자한테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저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배당이에서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는 전속 관할이자. 그쵸? 이거는 그냥 주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자,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를 해서 다른 채권자, 어떤 채권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정본을 가진 채권자, 다른 채권자의 얘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얘를 대위해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럴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를 하느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를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배당이의 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 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나 소유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를 했어요. 채권자 아니고. 소송 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얘가 배당받을 권리 혹은 존부, 범위, 순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정되는 것으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얘네한테서 양수를 했어요. 배당이의소가 근데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되어 있는데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배당이의소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가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 맨날 나오죠. 배당이의소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나왔어. 기일에 출석을 했어. 근데 변론 그 준비 말고 진짜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는 그냥 취하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자, 생활 형편, 사정 고려해서 압류명령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권으로는 안 된다. 신청해야 된다. 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강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쵸? 법원은 어쨌든 뭔가를 변경을 해주세요 라는 거에 대한 재판을 하면은 채무자한테 야 그 좀 이거 시간 좀 네가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좀 뭐랄까 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혹은 너한테 저기가 그 규칙 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채권자, 채무자 말고 채권자한테 야 네가 규칙 사유 있는 것 같아 라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압류금지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럼 계좌 이체됐어요. 그럼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러면은 이게 압류되잖아요. 계좌 자체가 지금 압류가 됐는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아니죠. 낙장불입이에요. 계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넘어갔어요. 그럼 끝이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어머 실수 그 다음부터는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 공탁한 경우 공탁금은 임금 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이를 집행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다. 자, 법인이 압류금지 채권인 퇴직금 2분의 1을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이거를 지금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왜? 퇴직금의 2분의 1은 애초에 압류 금지 채권이니까 이거를 압류할 수는 없어요. 자, 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 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 항고나 이의신청 등 다른 제목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246 제2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압류금지 채권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 채권 이게 압류당했어요. 채무자가 이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집행법원은 이때 서면에 취소를 구합니다 라고 안 써있고 즉시항고, 이의신청 이런 다른 제목으로 써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냥 선회해서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거죠. 자, 보전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효가 아닌 가처분 등기 경료 후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집행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나 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뿐 곧바로 가처분 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가 없다. 자, 가처분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그러면 가처분 당일 목적물이 있겠죠? 근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소유권 취득한 이 사람은 집행법원에다가 이거 가처분 결정 취소해주세요. 혹은 집행 취소해주세요. 라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뿐 가처분 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없애주세요 할 수 있지만 가처분 등기 자체의 말소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취소 신청은 되는데 소구는 불가능하다.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집행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 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보존집행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서 보존집행 상태가 유지된다. 자, 이것까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보존집행 효력이 본집행 절차가 취소된 경우. 자, 가압류에서 본집행으로 이행을 하는데 이것만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잠깐 킵 하는 거니까 이건 다시 살아나요. 근데 본집행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아예 잘못된 거래. 그러면은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보존집행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유지될 수 없어요.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 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헷갈리네.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한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 강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대요. 이거 잘못 외웠나봐요. 헷갈려. 대법원에서 보존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보존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될 때는 집행기간이 되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진행한다. 자, 대법원에서 보존처분의 취소 결정을 취소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이 보존 처분에 관해서 취소가 취소되거나 혹은 변경됐으니까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집행기간이 되는 경우에 하나요.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이거를 다시 진행한다는 거죠. 보존재판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보존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존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이름 바뀌었다 그러면은 승계집행문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못 외워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추심권의 재판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추심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가 있었어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있겠죠. 그리고 원고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 소송에서 추심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자, 얘가 추심을 했는데 추심 소송에서 추심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또는 추심 소송 계속 중에 추심 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추심은 제3자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명령 이런 거 유효하지 않거나 명령이 취소됐거나 이러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민사집행법 아니냐고.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 중 1위는 추심 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추심 회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추심 채권자가 먼저 추심 회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 회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 기존의 추심 소송에 공동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자,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요. 압류가 경합을 하고 있어요. 압류 채권자 중 1위는 얘는 추심 명령을 받아 얻었어요. 그래서 추심 회소를 제기를 했어. 다른 추심 채권자가 먼저 추심 회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 회소를, 얘도 추심 명령 추심소를 제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제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치만 얘가 여기에 참가를 하는 거, 공동 소송 참가를 하는 건 가능하다. 이것도 민사소송법이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해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해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해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해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게 계속 중인데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거 나 줘 라고 저기를 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채권자가 제시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랑 이거는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둘 다 추심소여가지고 중복제소였어요. 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한 거고 이거는 이행해소였고, 압류 채권자가 얘한테 한 건 추심소니까 이건 달라서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거죠.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 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 권능과 소송 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국가가 국계징수법을 의한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제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확정 판결이 났어. 근데 이게 집행이 되기 전에 압류 명령의 신청이 취하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추심권 이런 거 원래 있던 채무자한테로 다시 넘어가겠죠? 복귀하겠죠? 국가가 얘가 이게 없어진 거니까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지한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제 국가여도 똑같다는 거죠. 세금이어도.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이건 약간 데이터 느낌인데 1차 선지에서 기판력 나오면 엔가에서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복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자 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금이 확정이 됐어요. 그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전에 다른 추심 명령을 받았던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저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뭐 인적 범위든 물적 범위든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판력은 여기서 적용하지 않아요.
자, 보존 처분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예비 범위 안에서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예비적으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처분 이의 절차, 그리고 가처분이 됐는데 여기에 이의가 들어왔죠. 이의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 이후에 예비적으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다가 예비적으로 신청 이후에다가 예비적으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비라는 게 뭐냐면 주의적 청구라는 게 있고 예비적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거를 주장을 하긴 할 건데 만약 안 되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예비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절차에서 시효 취득 이전 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의 절차에서 뭔가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민사집행인데, 아니 민사소송인데. 자, 보전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되나 보전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실익은 있게 된다. 자, 보전처분이 있는 거는 약간 본집행을 위한 예고편이잖아요. 그래서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집행 자체를 취소를 할 필요가 실익이 없어요. 왜? 본집행으로 넘어갔잖아. 보전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럼 이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냐? 넘어갔다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의신청할 실익도 없어요. 보전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되나 보전명령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냥 싹다 본집행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자,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자, 채권이 가압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원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은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얘는 어차피 이거 없는데 채권 가압류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이익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할 것도 없어요.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행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후행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이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받은 거야. 그리고 후행 매매 계약이 또 있는데 잔대금하고 지연배상금이 있었단 말이죠. 후행 매매 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누구 맘대로
가압류 결정을 이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한대요. 누구 맘대로? 이거는 계약이 다른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채권자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쵸? 이거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이쪽으로 가는 건데, 와 진짜 민사 집행은 민사 소송이네요 그냥.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이거랑 이건 채권자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니네 채권이 이렇게 겹치네 채권 채무가? 이걸로 이렇게 퉁치자 라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존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존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와 제소기관 경과도 이의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다. 자, 보존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난 여기다가 이의 신청을 할 거야. 이의 신청은 보존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을 해달라라는 신청으로서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뭐 소멸이 됐어요, 변제가 됐어요, 해당하는 사유, 제소기관이 경과됐어요. 이런 거는 다 이의 사유로서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19번 보존처분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부등법에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치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존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골조공사가 아직 다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직 땅 파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얘는 미등기 부동산도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으로서 취급을 할 수가 없어. 독립하여 당연히 거래도 안 돼요. 객체. 유체동산의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압류할게요. 이것도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틀린 것 같다. 자, 점유, 금지, 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었어요. 점유를 이전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됐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처분 채무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점유를 이전한 거잖아요. 근데 가처분 채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얘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얘가 점유자인 거예요.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가처분을 했는데 네가 감히 이전을 해? 너는 여전히 그 점유자야.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 본안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그쵸? 점유자가 가처분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본안 소송 취소돼 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는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합이 가능하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우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가압류가 있으면 얘네 둘이 모순이랑 저촉이 없으면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경합이 가능한데 만약에 모순 저촉이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모순 저촉이 없으면은 가능한데 모순 저촉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바라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다. 이거는 뭐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채무자의 처분 금지 명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수인은 어쨌든 이게 가압류가 됐다는 걸 알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거죠. 자, 채권은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가압류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잖아요. 가압류를 했는데 지급 금지. 그러면은 채무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행 보전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므로 가압류 채무자는 얘가 가압류 채무자죠. 피압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고 2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채권을 만약에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자기 권리를 어디서 찾아? 그쵸? 그리고 만약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간다. 그러면은 얘는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테니까. 소멸시효가 저기가 완성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얘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제3채무자한테 그 가압류 된 거랑은 다르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행의소를. 자, 마지막 20번. 보전 처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권자가 뭔가 조작한 거잖아요. 첨부를 안 했다던가 고의로 누락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허위로 진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보정해 오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싹 다 바로 기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존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집행된 이후에 3년간 본원의 소를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채권자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최초의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3년 후 지금 신청하는 거의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 채권의 양도 승낙 후에 채권 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 공무원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 승낙서에 대해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자,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서 양도를 했어요. 지명채권을. 그리고 승낙을 했죠. 자, 채권 양수인이 이거를 첨부를 해서 피보정 권리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법원 공무원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인을 찍었단 말이죠. 접수인을. 그러면은 가압류 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가 이거의 확정일자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것도 너무 지엽적인 내용 아닌가요? 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정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자,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유체동산, 만약에 유체동산의 가압류예요. 얘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우리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우리 많은 뭐 주소 써야 되겠지만. 자,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므로 채무자로서는 보전처분 이의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자, 보전처분이 발령됐어요. 근데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전처분을 취소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이 되겠죠? 그럼 채무자로서는 이미 취하된 거를 갖다가 보전처분 이의 신청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쵸?